네, 안녕하십니까. 2024학년도 GED 시스템 활용 능력 신장 온라인 전달 연수에서 여러분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연구센터에서 GED를 담당하고 있는 문대진 연구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매년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이맘때 진행했던 GED 관련된 역량 강화 연수를 사이버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자, 올해도 이제 동일하게 그 선발을 중심으로 해서 GED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연수는 총 310분 정도인데요. 그 중에서 약 100분 정도가 선생님들의 개별 자율 실습이 되겠고, 그 다음에 약 200분 정도가 이제 저와 함께 시스템을 알아보시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수 과정에 대해서 한번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먼저 그 GED에서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영재교육 플랫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개발을 해서 이제 홍보가 많이 나갔지만 아직 활용하는 기간이 좀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소개해 달라는 그런 교육청의 요청이 있으셨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곧 선발 공고를 앞두고 있는 2025학년도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을 이제 진행하셔야 되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어떻게 이 선발을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선발의 운영 개요라든가 또 여러 가지 환경 설정들, 그 다음에 학추위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자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재성 발달 기록부 아마 이제 이미 많은 기관에서 필수적으로 다 작성을 하고 계실 텐데요. 발달 기록부에 대해서도 그 개요와 함께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온라인 플랫폼 선발 그리고 발달 기록부까지 이렇게 큰 세 개의 덩어리로 해서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시스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순서로 영재교육 온라인 플랫폼인데요. 이 들어가는 메뉴는 이제 온라인 학습에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다루는 컨텐츠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 4차 영재교육 진흥 종합계획이라든가 또 5차 진흥 종합계획에서 공통적으로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영재교육에 관심이 있는 희망한 학생 누구나 이 영재교육을 말하자면 맛보기라고 할까요? 예, 한번 접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실제로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유도해 보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그 저희 GED에도 이런 비록 이제 영재교육을 받고 있지 않은 학생 또는 뭐 받고 있어도 상관없겠죠. 희망한 학생이면 누구나 관련된 온라인 학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시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 저는 이제 학생 아이디로 로그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교육 과정에서 역량 중심 영재교육 프로그램이란 곳으로 가면 이렇게 학생 주도형 온라인 영재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인성, 수학과학, 정보과학 이렇게 이제 세 개 분야에 대해서 학습 컨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컨텐츠들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 누구나 GED의 학생으로 회원 가입만 하면 제한 없이 들어와서 스스로 학습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컨텐츠를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인성중심 역량 인성교육의 역량중심 온라인 영재교육 프로그램인데요. 크게 사회 정서 역량, 리더십 역량, 인문사회 역량 이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고요. 다시 이제 사회 정서 역량은 이제 크게 이제 정의라는 파트 그리고 리더십, 인문사회적은 인문과 사회로 나뉘어서 각각 이렇게 학습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 컨텐츠를 한번 실제 학습한다고 가정하고 들어가서 한번 소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에 있는 연구윤리 이야기라는 것인데요. 한번 같이 보죠. 네, 프로그램 이제 소개에 대한 이제 그 설명 자료가 있고 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학습 효과 그리고 프로그램 활동 시에 도움되는 팁까지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선생님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이런 내용이 우리 학생들에게 한번 제공하기 적합하다라고 생각되시면 학생들에게 자율학습용으로 제공해 보실 수도 있고요. 또는 오프라인 수업에서 이 컨텐츠를 이제 띄워놓고 또 학생들과 같이 한번 진행해보는 이런 형태의 수업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번 학습하러 가기를 눌러서 실제 컨텐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인문사회 쪽 프로그램들은 전체가 다 이렇게 이제 그 디지털 북식으로 해서 학습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핵심 컨텐츠로 이렇게 이제 동영상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눌러보시면 알쏭달쏭 연구윤리. 네, 이렇게 컨텐츠가 나오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이 학습 컨텐츠에 관련된 부가 설명 자료를 이렇게 제공을 해서 학생들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계속하기라는 걸 누르면 방금 전에 배웠던 동영상에서의 내용들을 OX 퀴즈를 통해서 학생들이 직접 이렇게 한번 풀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정답을 맞추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자, 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면 네, 이렇게 이제 그 관련된 언론 매체에서의 기사 같은 것들도 링크로 제공을 해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기사라든가 이런 걸 학습을 하고 나서 이제 실제로 학생들에게 스스로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답안을 이제 작성해 보도록 하는 거죠. 자, 저희 이 온라인 학습 컨텐츠의 이제 아주 핵심 기능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학생들이 작성한 답을 다른 학생들과 서로 나누어 보고 토론하고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생각 나누기라는 걸 한번 답을 쓰고 눌러보면 자, 게시판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고 이렇게 확인을 눌러보면 네, 이렇게 이 주제에 대해서 다른 학생들이 썼던 답들을 같이 한번 보면서 나의 생각과는 무엇이 다르고 또 무엇이 같은지 또 어떤 좋은 생각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치 그 학생들 간의 위키처럼 그 서로의 답을 참고로 하면서 더 높은 학습 효과를 이제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답글을 달면서 서로 토론을 해볼 수도 있고 또 자기가 마음에 든 답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좋아요 표시를 할 수도 있겠고요. 또 본인이 쓴 답에 대해서 다른 학생들이 답을 쓴 걸 보고 또 뭔가 같이 또 의견을 나눠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컨텐츠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동영상 그리고 또 생각 나누기가 또 준비가 되어 있고 네, 또 OX 퀴즈가 있고 또 해당 내용에 대해서 또 검색을 하면 검색 포털로 연결이 돼서 또 심도 있게 검색을 해볼 수 있는 컨텐츠도 준비되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그 데이터형 자료를 제공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학생 스스로 분석을 해보고 의견을 써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어떤 주제에 대한 논설까지 해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각각의 모든 내용들은 생각 나누기를 통해서 다른 학생들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연구윤리 서약이라는 걸 통해서 그동안 학습했던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자기 입장을 정리하고 또 생각을 써보는 그런 내용을 또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연구윤리 쪽을 한번 살펴봤고요. 또 그 밑에 보시면 뭐 디지털 소통왕, 또 공감, 바라보기 같은 이제 좋은 컨텐츠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전으로 돌아가서 다른 것도 한번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뭐 리더십 쪽도 있고요. 네. 자, 카네기가 제안하는 인간관계 맺는 방법 이렇게 해서 제공이 되고 또 이런 내용들을 기재하면서 생각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종 여러 가지 컨텐츠가 이제 제공이 되고 있어서 희망하는 학생 누구나 이런 부분들을 학습할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아마 그 수업 편성을 하실 때 연간 10에서 15% 이상 의무적으로 이런 학생의 리더십이라든가 정의적 역량에 대해서 그 의무 수업 편성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럴 때 이제 마땅한 어떤 교재라든가 또 외부 강사를 모시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런 온라인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학생들에게 학습을 시켜서 이수 시간을 채우는 방법도 좋은 수업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성교육 말고도 다른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수학과학 프로그램인데요. 네, 이렇게 보시면 동영상 형태, 책자 형태가 되어 있고요. 자, 이 동영상은 이제 학생이 직접 들어가서 학습을 하는 것이고, 이 책자는 이 동영상을 활용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에 쓰실 때 그 관련된 교수학습 지도안이라든가 학생의 여러 가지 자료가 이제 준비되어 있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참고하시면서 오프라인 수업에서 활용을 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동영상 파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급을 선택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대주제, 소주제 이렇게 선택해주면 거기에 맞는 온라인 컨텐츠가 나오죠. 자, 이거는 아까 보셨던 그 디지털 북 형태는 아니고 동영상으로 순수하게 되어 있어서 훨씬 더 이제 학습할 때 용이하게 이제 진행하실 수가 있을 텐데 같이 한번 틀어보죠. 네, 이렇게 나는 테마파크 디자이너라는 주제로 해서 이렇게 지금 동영상이 나왔고 유튜브를 이용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동영상의 버퍼링이라든가 뭐 이런 거 없이 어, 쾌적하게 학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학습 자료 다운로드라는 걸 통해서 학습 자료를 받아서 학생이 동영상 이후에 학습을 진행할 수도 있고, 또 교수 학습 다운로드라는 걸 통해서 관련된 심도 있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그 동영상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제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초등학생, 중학생으로 나뉘어 있고, 영역에서도 수학, 물리, 화학, 생명, 인공지능, 그리고 지구과학까지 총 6개 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로 동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내용들을 쭉 살펴보시고 우리 수업에서 한번 활용하기 좋은 동영상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이 CD를 띄워놓고 여기를 수업 중에 활용을 해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올해 이제 2024년에 개발되어서 이제 처음으로 탑재된 정보과학 프로그램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먼저 프로그램 소개 부분인데요. 크게 이제 정보문화, 자료와 정보,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까지 요즘 이제 굉장히 핫하게 뜨고 있는 여러 가지 AI 관련된 정보과학 분야의 여러 가지 학습 요소들을 충실하게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 동영상을 같이 한번 보면서 이게 어떤 성격의 컨텐츠인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비단 이제 정보과학 쪽 학급 뿐만 아니라 수과학 쪽에서도 요즘 융합형으로 정보 영역의 AI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결합을 해서 수업을 하고 계시죠. 자, 그럴 때 이런 컨텐츠를 활용을 하셔서 학습을 시켜 보신다면 또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컨텐츠 형태를 한번 살펴보면 정보문화 쪽에 한번 정보문화 사회의 특징이란 컨텐츠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그리고 내용 및 목표, 그리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첫 번째 컨텐츠를 한번 클릭을 해서 학습을 하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컨텐츠는 이제 그 세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학습을 하고 마우스 휠을 아래로 눌러서 아래로 내려서 이렇게 이제 컨텐츠를 학습을 하면서 내려가는 방식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이제 요 내용들을 읽고 이제 학습을 할 테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동영상으로 제공되는 컨텐츠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현대사회는 네, 이렇게 동영상을 학습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그 제공되는 컨텐츠를 다 학습하고 나면 또 마찬가지로 학습 퀴즈가 있어서 네, 이렇게 풀어볼 수도 있겠고요. 또 이렇게 그 객관식 문제를 통해서 배운 내용을 학습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그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자기의 의견이나 사례 또 겪었던 것들을 한번 쓰게 하고 이 내용들을 또 제출하기를 누르면 아까 보셨던 우리 학생들 간에 서로 이제 토론 게시판, 답변 게시판을 통해서 서로의 답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 문항이고요. 또 다음 학습으로 넘어가면 네, 이제 두 번째 챕터죠. 네, 두 번째 챕터도 이런 식으로 쭉 구성이 되어 있고 학습을 하면서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클릭을 하고 선택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학생들의 답과 같이 또 통계 처리해서 보여주는 이런 형태의 컨텐츠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그 정보과학 쪽에 수업을 담당하고 계시거나 또는 융합형으로 진행하시는 선생님께서는 그 뒤에 뭐 자료와 정보 쪽에서도 굉장히 인포그래픽이라든가 자료의 구조, 그리고 알고리즘에 대해서, 그리고 컴퓨팅 시스템으로 해서 네트워크라든가 요즘 유행하는 뭐 소규모 컴퓨터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제공을 하고 있고, 또 AI와 관련돼서 기초 개념과 또 그런 활용 방법을 이해하고 직접 실습을 해보는 다양한 그 컨텐츠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는 이 역량 중심 프로그램을 이제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학습을 해볼 수도 있고 또 선생님들께서 수업 시간에 활용하실 수도 있을 텐데, 자, 이거를
학생들에게 이왕 학습을 하는 김에 정규 수업 시간에 차시로 편성을 해서 기관마다 이거를 우리 기관만의 자체 컨텐츠로 녹여서 온라인 수업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이제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 아이디로 지금 들어왔고요. 그럼 이번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사전에 우리 영재학급 또는 교육원의 선생님께서 설정해 주신 자기주도 온라인 학습 컨텐츠를 학습하는 그 과정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이 지금 이제 GED에 들어와서 이제 선생님에게 이제 안내를 받은 거죠. 자기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온라인 학습으로 이제 들어가라 이렇게 안내를 받았습니다. 자, 학생이 여기 자기 화면에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4개의 프로그램들이 보이는데 이 학생에게 이제 선생님께서 사전에 설정해 놓은 온라인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실제로 학습 중인 컨텐츠 하나를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처음부터 볼 거니까 취소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크게 이제 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 학습 안내, 그리고 본학습에 해당하는 온라인 학습, 그리고 과제 작성 이렇게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학습 안내에서 이제 관리자 선생님께서 기재해 주신 학습의 목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읽어보겠죠. 자, 그리고 다음을 누르면 온라인 학습 페이지에서 마찬가지로 사전에 알아야 될 기본 개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학습을 하고, 자, 그리고 다음을 누르면 네, 우리 아까 그 영장중심 자기주도 프로그램에서 봤을 때 거기에서 제공했었던 저희 그 컨텐츠 있죠. 그 동영상 컨텐츠를 끌어와서 이렇게 그 학습 플랫폼에다가 이제 넣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동영상을 학습을 하고 또 링크 보기를 눌러서 이렇게 관련된 내용들을 찾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그 본학습 과정 중에 두 번째 단계가 끝나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면 네,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유튜브에서 이미 학습 컨텐츠를 끌어와 봤는데요. 아까 2단계에서 보셨던 거는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저희 GED에서 제공하는 그 동영상 학습 컨텐츠였는데 이 3번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같은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튜브인데요. 자, 이거는 그 외부에 있는 유튜브 동영상도 링크를 끌어와서 학생의 학습 화면에다가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다음으로 눌러서 이제 마지막 단계 과제 작성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내주신 과제를 읽어보고 또 거기에 관련된 양식 파일이 있다면 다운로드 받아서 열어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웹상에서 과제의 내용을 답변을 적어보기도 하고 또 파일 추가를 눌러서 아까 받은 파일 양식에다가 기재한 파일을 여기다가 이제 추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학생에 대한 그 온라인 자기주도형 학습 컨텐츠 한 차시가 이제 완료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과제를 이제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완료는 뜨지 않고 이렇게 또 막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것도 같이 보면 아까 우리 봤던 그 연구윤리 쪽도 있고 이번에는 디지털형으로 그 리더십이 있었죠. 인성 쪽에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컨텐츠에서는 사전 학습이 이제 없는 과정이라고 나오죠. 아까는 있었는데, 자, 요것도 이제 관리자가 정해주기 나름입니다. 교광사 선생님께서 이 학습은 굳이 학습 안내를 줄 필요 없이 바로 디지털북으로 넘어가서 학습을 하는 걸로 충분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신 거죠. 자, 다음을 눌러보면, 자, 일단 이제 학습 목표, 뭐 팁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선생님이 이제 주신 거고, 자, 다음을 눌러보면, 자, 우리가 아까 그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디지털 북 형태로 이렇게 이제 컨텐츠가 나오게 돼서 이 컨텐츠를 화면에서 학습을 하고 이렇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정답을 또 달아보고 관련된 의견을 적고 생각을 나눠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학습 컨텐츠가 이제 끝나고 나면 그 다음으로 뭐 링크 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이제 외부에서 제공하는 아까 링크 보셨던 그런 형태의 학습 컨텐츠가 또 나오고 이런 링크 자체도 이제 선생님들이 다 넣어 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생각 나누기 단계를 모두 작성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서 이 학습에서 아이들이 답을 쓰지 않고 그냥 건성으로 쭉 넘기지 않도록 그렇게 꼼꼼하게 학습을 하고 답을 쓰도록 이렇게 또 제한을 걸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보사회 특징으로 해서 아까 우리 정보과학 컨텐츠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었죠. 네, 그래서
온라인 학습에서 눌러보면 우리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컨텐츠가 나와서 학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학급의 학생들에게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기능, 바로 이 기능이 온라인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하고 관리를 하는지 그 방법을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세부적인 설정에 앞서서 먼저 이제 확인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런 이제 온라인 학습 컨텐츠가 이루어질 때 어떤 그 조건이 있어야 되는가, 그 부분이 먼저 중요한데요. 자, 우리 각 기관에서 발달 기록을 아마 작성하시고 계시죠. 이건 이제 지금 기관 관리자를 한번 들어와서 보는 거고요. 이따가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그 운영하고 있는 학급들이 쭉 있을 거고, 또 이 학급에 등록된 선생님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학생 관리를 눌러보면 이 우리 기관에 등록된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그 학생으로 로그인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누르자마자 본인에게 준비되어 있던 온라인 컨텐츠, 학습 컨텐츠가 쭉 다 나왔죠. 그렇게 자동으로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이 발달 기록부를 중심으로 모든 게 이제 다 그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학급을 담당하는 교광사 선생님들께서 그 해당 학급에 대해서 컨텐츠를 만들어 주시면 학생들은, 등록된 학생들은 별도의 뭐 인증이나 이런 거 없이 바로 GED에 들어와서 아까 온라인 학습을 누르면 자동으로 준비되어 있던 컨텐츠가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온라인 플랫폼을 쓰시려면 이제 사전 조건이 이렇게 학급이 구성되어 있고 발달 기록부상에서, 그리고 교광사로 등록이 돼서 담당 학급도 지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학급 내에 이렇게 학생들도 등록이 되어 있어야 이 발달 기록부를 기준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컨텐츠가 제공이 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3월 초에 발달 기록부 작성을 하시고 이제 등록하실 때 이런 정보들이 다 등록이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유롭게 교광사 선생님들께서 나만의 온라인 컨텐츠를 꾸며서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 교광사 선생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컨텐츠를 구성하는가, 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그 아까 방금 보신 발달 기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교광사 아이디로 들어왔고요. 자, 교광사 선생님께서 이제 나만의 컨텐츠를 만들고 싶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온라인 학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클릭을 해보면 자, 온라인 프로그램 관리라는 것이 있고요. 지금 밑에 보시면 뭐 한 12개 정도 이제 제가 연수를 위해서 등록이었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보다 이제 한번 실제 신규 등록을 통해서 이 컨텐츠들 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보시면 이제 신규 등록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렇게 눌러주시면 네, 온라인 프로그램 관리 밑으로 이제 기본 정보, 학습 안내, 학습 자료, 학생 과제 만들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매뉴얼을 보면서 잠깐 그 개념을 한번 설명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이제 상세한 매뉴얼인데요. 요거 다운로드 받는 곳은 제가 이제 이 학습 끝나고 나서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억을 더듬어 보면 방금 전에 그 학생이 들어갔을 때 그 학습 화면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첫 번째 학습 안내에 해당하는 이제 사전 학습이 있고, 본 학습에 해당하는 온라인 학습, 그리고 마무리인 과제 작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의 단계가 방금 보신 이 선생님 화면에서 학습 안내, 그리고 자료, 학생 과제 이렇게 이제 그거가 이제 서로 매칭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조금 좁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학습 안내 부분이죠. 이게 학습 안내 만들기, 온라인 학습에 해당하는 부분이 학습 자료 만들기죠. 그리고 세 번째 탭,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제 작성이 밑에 보시는 과제 학생 만들기, 이렇게 이제 서로 매칭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본 정보부터 하나씩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 여러 곳에 출강하신 선생님 경우에는 이제 기관이 여러 개가 나올 텐데 하나를 골라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급에서 이렇게 골라 주시고, 자, 주차 같은 경우는 아마 발달 기록부에서 등록되신 주차가 있을 거예요. 그 주차를 선택을 하시고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영역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어느 영역에 대한 학습인지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강 기간인데요. 이 수강 기간 동안에만 아이들이 들어와서 해당 컨텐츠를 학습할 수 있으니까 그 기간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전 이 툴로 잡아봤고요. 자, 프로그램으로 해서 저는 그냥 지금 연수용이니까 예, 이렇게 제목을 한번 임의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을 눌렀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탭으로 해서 학습 안내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학습 안내 만들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요거를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용일 경우에는 이대로 저장하시면 사전 학습이 없는 컨텐츠입니다 라고 이제 나오면서 학생들이 그대로 패스를 할 수가 있겠고, 또 사용을 골라주시면 거기에 해당하는 안내문 넣으실 수 있겠고요. 또 사전학습 첨부 자료로 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할 어떤 부침 자료가 있다면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겠고, 또 아까 우리가 그 봤을 때 뭐 뉴스 포털이라든가 위키로 넘어가는 거 기억나시죠? 자, 외부 링크로 해서 여기다가 해당 URL을 넣어주시고 설명을 넣어주시면 학생들한테 이 외부 링크로 갈 수 있는 버튼이 나타나서 그 버튼을 눌러서 외부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한번 여기다가 한번 GED라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GED. 네, 이거 한번 참 넣어봤고요. 네, 자, 그리고 GED. 예, 학습 안내. 이걸 그냥 샘플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진하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저장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본학습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학습 자료 만들기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본학습에 해당하는 내용을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그 핵심 컨텐츠죠. 학습 동영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우리가 봤던 그 유튜브에서, GED에서 제공하는 그 기본 컨텐츠들을 여기서 골라올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영양 중심 인성 쪽으로 골라온다고 하면 이렇게 골라주시고, 선택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컨텐츠들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번에 한번 리더십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아이들에게 학습시키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골라주시고, 영상 선택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해당 컨텐츠가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그리고 그 학습 자료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파일 123에다가 관련된 추가 첨부 파일이 있다면 한번 넣어주시고 설명 넣어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또 본학습에 해당하는 외부 링크가 있다면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동영상들을 여러 개를 넣을 수가 있는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습 영상 추가라는 걸 눌러서 이번에는 뭐 영양중심 수과학적으로 고른다고 하면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 영상을 선택을 해주시면 이 동영상 컨텐츠가 여기 본학습에 삽입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그 GED 기본 제공 컨텐츠 말고 외부에 있는 유튜브 영상도 끌어서 넣은 거 기억나시죠? 네, 이렇게 유튜브 영상이란 걸 누르고 유튜브 홈페이지에서 해당 그 유튜브 영상의 키 아이디라는 것이 있습니다. 12자리인데 쉽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그 부분은 여기 매뉴얼에서 저희가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매뉴얼을 보시고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이제 그 학생에게 제공하고 싶은 그 좋은 유튜브 동영상이 있어서 그걸 이제 펼쳤을 때 밑에 그 공유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이 공유라는 걸 누르시면 거기에 해당하는 그 공유 주소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이렇게 가운데에 있는 11자리만 복사에다가 방금 보신 여기 아이디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이 영상을 가져와서 아까 보신 학습 컨텐츠에다가 이제 넣어주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총 3개까지 학습 영상을 추가할 수 있고, 또 여러가지 컨텐츠나 동영상을 추가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는 그냥 샘플이니까 이제 1개 정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학생 과제 만들기입니다. 과제에 대한 내용을 주실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과제도 굳이 필요 없다. 아까 우리 컨텐츠에서 학생들이 작성했던 게시물 내용이라든가 그런 걸로 충분히 학생에 대한 평가라든가 과제 완료 여부가 확인이 된다고 하시면 굳이 주지 않으셔도 되고, 또 별도로 준비한 컨텐츠라면 또 있으시다면 과제 파일이 있으시다면 여기서 사용으로 고르고 또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과제 첨부의 자료에 해당하는 부분 넣어주실 수 있고,
또 밑에 보시면 과제 작성 사용 여부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사용을 골라 주시게 되면 그 웹상에서 아이들이 직접 답을 이제 텍스트로 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과제 파일이란 걸 사용으로 골라 주시게 되면 학생들이 첨부 파일 형태로 과제를 올릴 수 있도록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 사용하실 수도 있고 둘 중에 선택적으로 하나만 사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